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관련해서 질의가 똑같은 게 계속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 내용 정리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더 올립니다. 영상은 영상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벤처를 부탁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벤처를 부탁해라는 블로그 통해서 우리 유튜브 명이랑 동일한 벤처를 부탁해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오늘 작성된 아주 중요한 팁, 요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처럼 중소기업들을 좀 관리해서 기업의 효율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4, 4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4, 4분기의 기업의 실적이나 고용인원이나 어쨌든 12월 말일자에 우리 기업이 만들어 놓은 스펙들이 내년도 기업이 지원 사업을 활용할 때 다 알짜배기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12월 31일까지 우리 기업들이 어떤 성적표와 어떤 지표와 현황들, 어떤 인증들을 보유하는지를 굉장히 좀 고민해 가면서 메이킹을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너무 이제 경험이 없는 이런 조언들에 의해서 혹은 왜곡되거나 오인된 정보들에 의해서 업체들이 아주 중요한 시점을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기업들이 지난번에도 영상에 올렸지만 특허를 활용해서 뭐 보증서 담보대출도 받고 특허 담보대출도 받고 신보도 받고 기보도 받고 뭐 이렇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IP보증이라고 해서 특허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뭐 다른 거 특허 이야기는 둘째치더라도요. 그냥 우리 객관적인 기사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 2019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신보기보 중복보증 금지가 필요하다. 중복보증 금지를 협약 해소가 좀 필요하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는 신보기보가 두 기관의 중복보증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05년 6월 달에 신보와 기보가 보증대상 특화 정책을 협약을 맺어서 신보 쓰는 사람이 기보 못 쓰게 하고 기보 쓰는 사람이 신보 못 쓰게 하자라는 중복보증 금지 협약이 2005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례보증, 예를 들면 코로나 시점, 뭐 아니면 태풍으로 인한 아니면 소부장이라고 하죠. 우리 국가의 전략 산업 분야들 이런 몇몇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중복보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 기보뿐 아니라 뭐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다른 보증기관에서라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중복보증의 대상으로 판정해서 대출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그 기존 대출을 차감하고 대출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신보를 내가 특허가 있으니까 신보 대출도 쓰고 기보 대출도 써야지라는 발상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이드해 주시는 조언은 사실은 아주 비현실적인 조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서 보증서 관련된 대출들은 중복보증 제한이 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특허가 있으니까 뭐 수출 실적이 있으니까 신보도 쓰고 기보도 쓰고 신용보증도 쓰자, 신용보증재단도 쓰자 이런 접근은 아주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정리해서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안건이 뭐냐면 저희 블로그에도 써놨지만 이제 특허를 만들라고 권해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특허가 있으면 R&D 지원 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은 R&D 지원 사업은, 주관해주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매년 우리,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R&D 지원 사업의 목록이, 쭉 공지가 됩니다. 그 중에 특허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중에 우리가 어느 산업 분야에 어떤 모델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 소부장이나 강소기업 아니고요. 팁스의 경우 아주 극히 일부고요. 뭐 산학연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라고 하면 뭐 뉴딜, 탄소 제로, 탄소 중립, 넷제로, 뭐 테크 브릿지,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이 이렇게 막 원활하게 큰 금액의 R&D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것 자체가 분야적으로 이 산업 분야적으로 없습니다. 이 R&D 사업이라는 것, 지원 사업이나 지원 시책이라는 것도 사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냥 전통적인 제조사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R&D가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거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있는 그런 R&D 지원 사업도 사실은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품 개발하고 기술 개발하려고 R&D 신청합니다. 이건 굉장히 옛날 버전이고요. 지금은 기술이나 제품은 개발돼 있고 그걸 이렇게 시장에 대량 공급하거나 상용화하기 위해서 신청했을 때 배정되는 확률이 높아져서 그냥 특허 하나 있다고, 제품도 아직 그 특허에 관련된 제품도 없는데 그냥 특허 하나 냈다라고 해서 R&D로 연결짓는 사고는 아주 비논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자금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그냥 우리 기업이 대출이 많거나 업력이 길거나 신용도가 안 좋거나 뭐가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나간다라고 하면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별도의 사업자 하나 더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업자로 대출 받으면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저희도 이제 온라인상으로 질의 주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뭐 바로 어디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옛날에는 비슷한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사업자 등록만 내고 바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 내기 전에 대출 심사를 끝낸 분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들입니다. 뭐 아까 보셨던 뭐 팁스나 아주 전략적인 창업 기업들, 그러니까 뭐 우리 기업이 전략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 혹은 뭐 우리 의사,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 예비 창업, 혹은 청년 기술 예비 창업, 아니면 뭐 이런 기술 창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국한에서 아주 소수의 기업들만이 창업 전 기술 심사를 받고 사업성 평가를 받아서 이제 사업자가 나오면 대출이나 지원금을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거 아닌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라고 대출해 주진 않고요. 보통 창업자금이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내자마자 받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내고 업력 7년 차까지를 우리는 창업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 1년 차부터 7년 차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업력 7년 미만까지를 창업기업이라고 하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자마자 신청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부실률이 제일 높은 게 창업자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분한 영업일수와 매출 실적과 고용 인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창업자금을 신청했을 때 배정 확률이 높고요. 고용인원도 없고 매출도 거의 없고 영업일수도 없는 기업이 창업자금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그냥 아주 소액이 되거나 안 될 확률이,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이제 거절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이 있다, 뭐 특허가 있다, 벤처를 받았다, 그래서 신보기보, 신용보증재단 다 쓸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보증이 지금은 금지되어 있어서, 중복보증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신보도 쓰고 기보도 쓰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을 내자마자 받는 자금이 아니다. 그렇게 집행되지는 않는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영업일수 권장입니다. 물론 매출이 크고 고용인원이 많고 그다음에 사업성이 특출나다라고 인정받으면 그 전에도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영업일수를 확보하고 영업 실적, 매출 실적을 확보한 기업에 한해서 창업자금을 심사한다라는 거, 그건 신보나 기보나 중진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신용보증재단에 창업자금이라고 해서 창업 3개월 이내에 내가 창업할 때 얼마 썼고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니까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소액자금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창업자금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억 단위 창업자금은 매출과 영업일수가 확보돼야만 신청이 된다. 사업자 등록을 내자마자 받는 자금이 아니다라는 걸 좀 인지하셔서 한정된 연말까지 아주 짧은 시간을 잘못된 정보에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오늘 영상 남겼습니다. 영상 많이 참고하셔서 기업들이 연말 연초 자금 수요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